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BDI가 하한가를 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다운 버튼 눌러주시고 왜 당연한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뉴스까지는 안 나오고요. 공시로만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공시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힌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패턴을 좀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무상증자가 최근에 끼어 있었고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종목은 권리락이 걸리는 직전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 권리락 직후 또는 권리락 직전에 상승했을 때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무상증자 권리락이 걸리고 나면은 이미 무상증자 물량을 받아갈 신주를 받아갈 권리는 다들 돌아갔기 때문에 다들 챙겼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팔려는 사람들이 처음에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무상증자가 실행되고 나서 신주가 공짜 주식이 계좌에 다 들어가고 나면은 그 공짜 주식까지 다 팔아버립니다. 무상증자는 호재처럼 보이지만 호재는 아니에요. 악재냐? 악재도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배정되고 나서 각 주주들한테 입고되고 나서는 거기서부터는 악재로 반영이 되죠. 왜냐?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무상증자 다 끝났으니까 받은 물량들 털어먹는다라는 거예요. 털어먹는다라는 것은 다 매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상증자를 왜 실시하느냐? 주주 가치 제고라고 포장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주주나 주요주주 그리고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회사 쪽 관계자한테도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주들한테만 일반 투자자들한테만 주주가치 제고를 해주는 척하면서 내 이득 다 챙겨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BDI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하나 더 추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HTS 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지저분해가지고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사 쪽에서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있냐? 최대 주주 변경까지 있죠. 최대 주주 변경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 최대 주주 쪽에서 새로운 최대 주주 쪽으로 주식이 넘어가게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600만 주 가까운 물량이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대충 210만 주는 차익으로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 380만 주만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분율에서도 차이가 있죠. 약 13% 되는 이 지분을 다 현금화해서 챙겨 먹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기존 최대 주주가 회사 팔아먹으면서 중간에 권리금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중간 마진 챙겨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공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시를 보게 되면은 전환가액 조정도 계속 있었고 전환 청구권 행사도 있습니다. 내용 살펴볼 필요 없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식을 싸게 샀었던 모종의 단체가 계속 팔아먹기 위해서 시비에서 보통주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비라고 하는 개념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쩐주가 회사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이것을 빚이라고 하죠. 회사는 돈을 땡겨오는 대신에 이제 원금으로 갚거나 아니면은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보통주 전환권을 주게 돼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쩐주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쩐주가 회사한테 야 원금으로 갚어 아니면은 아니다 나 네가 빚진 만큼 보통주로 바꿔서 가져갈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에는 이게 주가 상승 쪽으로 뭔가가 잡혀있지 않으면은 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데 주가 상승 쪽으로 뭔가가 잡혀있다라고 하면은 원금으로 현금으로 안 받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보통주로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주가가 아니라 훨씬 낮은 주가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다? 전환 청구권 행사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주가가 전환 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낮거나 혹은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청구 가격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전주가 바꿔 먹으려던 가격이 5,000원이었는데 이런 이치에서요. 주가가 한 7, 8,000원쯤 할 때 청구가액이 5,000원이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하락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돈 빌려준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가랑 전환 청구가액이랑 차이가 나면은 그게 없으니까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격 조정이라는 권한을 줍니다. 권리라고 해야겠죠,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낮춘다.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낮추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예시입니다, 예시. 이렇게 해서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낮춰가지고 바꿔 먹는다라는 거예요. 바꿔 먹는 거는 차트에 표시도 안 됩니다. 바꿔 먹은 뒤에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오른 뒤에 팔아먹겠죠.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주들은 원금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전환 청구권 그 권리를 가져가게 되는데 주가가 오를 그게 있으면은 무조건 바꿔 먹는다라는 거예요. 바꿔 먹고서 기다렸다가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렇게 팔아먹는 것이죠.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이슈 중에 하나가 무상증자인데 대충 이쯤에서 바꿔 먹고서 회사 쪽에 요청을 하겠죠. 무상증자 한번 때리자 라고 해가지고 호재 아닌 일반적인 이슈 이것을 호재처럼 보이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땡겨오게 되는 것이고 주가 역시도 땡겨지게 되면서 팔아먹을 기회 자리가 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전주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더 웃긴 거는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최재주주도 이번에 회사 팔아먹으면서 13% 정도의 지분을 차익으로 챙겨가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도 있느냐. 이것도 HTS 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장중에 매도해가지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왜 팔아먹나요? 주가가 높으니까. 어차피 이 팔아먹는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돈 넣고 돈 먹기 개념으로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 주가가 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러한 이치에서 팔아먹는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다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으로 팔아먹은 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게 6월 23일인데 6월 23일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차게 다 챙겨간다라는 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는 나머지 잔량 다 털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털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걸 수도 있어요. 투매가 섞여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이 정도 장대 음봉은 일반 투자자들의 손절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면은 손바뀜이 시작됐다라는 거. 손바뀜이 이미 진행되고 나면은 다음 시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발단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미 결말 본 주식에서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가는 이 상황인 거고요. 일정 부분 추가 하락 나온 이후에 다시 기술적 반등 나오고 바닥 기다가 그 다음에 다음 시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바통을 이어받아서 주가가 다시 한번 날아오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크게 한탕 해먹고 빠져나가는 중이다. 이미 빠져나갈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갔고 마지막으로 더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주머니 까디집어서 탈탈 털어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다 못 팔아먹고 남아있는 하한가 잔량이 227만 주 가량이 있는데 이거 한번 소화하고 나서
설거지라고 부르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구간에서 이제 핫다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물려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 정도 물량이면은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반등 나왔다가 재차 밀리게 되는 흐름이 보이는 거고는 어쩔 수가 없고요. 8,000원 전후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단발적으로. 5%에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차 하락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항상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가 다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BDI는 대시세는 끝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잔여 시세, 기술적 반등 정도. 그리고 이제 체제주주 변경까지 확정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전고점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디 구간에서 튀어 오르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튀어 오르고 재차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라는 거. 이미 단물 빠진 상황이라는 것만 강력하게 강조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이 종목을 왜 더 들고 가야 될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꼬리를 잡을 수가 없네요. 들고 갈 만한 이유도 없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살 만한 포인트도 아니고, 마른 오징어는 쥐어짜기라도 하면 단물이 나오는데 BDI는 그것마저도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빠른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